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요번에 상담 심리학 이론과 실제를 여러분하고 함께할 박혜진입니다. 우선 뭐 상담의 기초, 상담이란 무엇인가죠? 우리 다 고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다 사람마다 다 이제 기준이나 성향 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OT니까요. 상담의 기초, 뭐 상담이란 무엇인가, 좋은 상담자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내담자 이해와 평가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간호사면 대부분 기본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요것만 조금 더 공부하시면 인간관계에서 되게 폭넓은 관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좋은 건 관계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조금 모질라거나 부족하더라도 어때요? 관계만 좋으면 다 이해하게 나름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1학년 때 소통을 했는 분 반도 있고 못한 반도 있고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뭐 2학년 올라오셨으니까 또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그 상담 이론에서는 이론이 되게 많아요. 정신분석, 행동주의, 인간중심, 인지행동, 게슈탈트, 교류분석, 현실치료가 있는데요. 저는 석사 논문을 현실치료로 했어요. 그래서 좀 단기간에 빨리 할 수 있는 걸로 했는데 또 여러분한테 맞는 게 있어요. 아, 나는 인지행동이 맞아요. 아, 나는 게슈탈트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2학년 이제 1학기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한테 맞는 건 뭐지? 우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 자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론으로 이렇게 공부해 보면 자기만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신분석도 받아봤고 뭐 다 행동주의, 인간중심, 인지행동, 게슈탈트 교류면서 다 배우긴 했지만 그때그때마다 다르고요. 내담자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각자의 성향마다 다르니까 저는 사실 현실치료가 조금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선택과 뭐 책임 뭐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도 이제 저랑 15주 차 동안 하시면서 자기를 조금 발견할 수 있는 아 나는 이게 뭐가 맞더라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뭐 상담 과정, 상담 기법, 뭐 센터 운영, 뭐 사례 이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린대에 지금 간호학과에 상담을 가르치고 있는 겸임으로 있지만 대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명대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가르치고 있고 제 상담소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내담자가 올 때마다 딱 이제 스캔이 되죠. 우리가 왜 빈 도화지에 그 사람을 스케치하듯 아,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구나. 그래서 조금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간호사라고 생각하시고 봤을 때는 따라락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담에 적용해서는 뭐 단기 상담 1회로 끝나는 상담도 있고 뭐 3회기에 끝나는 상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은 뭐 한 뭐 4명부터 뭐 10명까지 있지만 구조화된 뭐 집단 상담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같은 뭐 우울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집단으로 형성됩니다. 근데 보면 나만 우울해? 근데 너도 우울해?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집단 상담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가족 상담인 거겠죠. 저도 사실은 집안이 이렇게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뭐 상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요즘 뭐 이혼한 부부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사건이 많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간호사라는 목표를 두고 왔기 때문에 다 자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담 이론과 실제를 공부하다 보시면서 자기도 볼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전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상담이란에서 우선 항상 제 수업에서는 심리 테스트나 뭐 이렇게 시 한번 읽고 가거나 조금 약간의 인간적인 감성적인 게 조금 돋보였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상담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배운 거는 상담이란 뭐 서로 뭐 이야기 나눈다라고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도 이제 1학년을 거치고 이제 생각이 많은 2학년이지 않겠습니까? 남자친구들은 막
생각이 더 많을 겁니다. 군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담이란 환경이 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랑 관계가 좋거나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제일 우리 상담소의 슬로건이 뭐냐면 날 걱정해주는 사람 하나가 내 세상을 바꿔요. 청아교육 상담사가 함께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날 걱정해 주는 게 있으면 내 마음의 세상이 바뀐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기본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한테 내가 걱정해 준다면 뭐 내일 곧 죽을 뭐 위암 환자나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새로운 세계를 알려준다면 이번 15주만큼은 되게 알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환경이 변하진 않지만 보는 관점은 달라지지 않는가, 그게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뭐 약물이 필요하거나 하면 약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날 믿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20살이 넘어서 2학년이니까 가족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중간중간에 저의 뭐 가족사나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가족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란 말로 희생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왜? 우린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은 좀 즐겁게 1, 2교시는 조금 이렇게 1차시는 좀 즐거운 자기를 조금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성문 이제 교수님 책이 이제 개정판이 나와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우선 나를 알고죠. 도형 심리 테스트인데, 자, 당신은 어느 유형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딱 나한테 맞는 게 뭘까? 전 오늘 기분에는 직사각형 같네요. 오늘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자, 박스 고르신 분 어때요? 긍정적인 면은 완벽주의자, 인내심이 강하고 분석적이다. 네, 똑같은 거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깐깐하고 변화를 거부하거나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뭐 직업 유형도 이렇게 있죠. 한번 보세요. 직사각형, 아까 제가 했죠. 호기심이 많고 열정적이고 대담하다. 하지만 부정적인 것은 혼란스럽다, 예측 불가능하다, 행동이 일관하지 못하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죠. 삼각형, 리더십이 있다, 목표에 집중한다, 진취적이다. 근데 부정적인 건 어때요? 진취적인 게 부정적으로 또가 있네요.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한다, 성급하다. 네. 원형, 다정하다, 남을 보살핀다, 설득력이 있다. 근데 부정적이면은 우유부단하다, 감성적이다, 게으르다. 이 부분 정신건강 전문가 간호사예요. 사실 옛날엔 저희 원이었어요. 근데 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직사각형으로 변한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지그재그형, 창조적이다, 의욕이 넘치다, 재치 있다. 부정적인 건 순진하다, 실천력이 없다, 자유분방하다입니다. 그래서 또 꼭 도용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를 어떤 스타일이다 뭐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1차시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상담의 의미, 필요성, 목표, 효과, 방법, 우리나라 상담 발전인데 저는 석사를 상담 전공하고 박사를 예술치료를 전공했습니다. 왜냐면 뭐 박사를 상담으로 갔었어야 됐겠죠. 하지만 내담자들이 변하고 있고 우리가 돈을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개인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도에 예술치료로 전공을 바꿨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치료, 미술을 좋아하면 미술치료, 뭐 원을 좋아하면 원예치료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담 기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2학년이 세 반 이렇게 세 블락으로 나눠져서 박지 교수님, 정정희 교수님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조금 더 유쾌하게, 조금 더 넓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좀 잘 살았는 것 같아요. 제 반을 했다는 건 조금 더 새로운 경험을 해서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고, 환자분들을 조금 더 유쾌하게, 내일 죽을 값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찾을 수 있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 또한 매일 상담실에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처음엔 죽을 것 같이 왔다가 어때요? 나갈 때는 홀가분하게 즐겁게, 그거 별거 아니었네라는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업이 시험 어렵다 이런 거보다는 기본적인 건 이해하겠지만 나름 자기를 자원을 찾고 성숙할 수 있는 15주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보면 상담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상담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주변에 뭐 멘탈이 강하거나 이런 분들도 상담 굳이 안 받아도 되죠.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자기를 알아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전 사실 지금 계명대에서도 인성교육 아까 강의를 했다시피, 내가 만약 칼이에요. 근데 내가 과일 칼인지, 아니면 소 잡는 칼인지, 아니면 금도끼라든지 도끼라든지, 칼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싸울 수 있는 무사 칼이라든지, 자기를 알아야 그 적재적소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상담을 공부하기 전에는 과일 칼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사과 깎는 용도, 내 존재가 이런가 했지만 하나하나 이루어나가 보니까 나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러면 과일 깎는 것보다 나무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바람인지 나무인지 칼인지 물인지를 알 수 있는 자기만의 자원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시간만큼은 다른 막 치열한 것보다는 자기한테 자원을 줄 수 있는 비타민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살펴보면 상담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과 상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이 변하진 않지만 어때요? 바라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는 게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를 불러서 이렇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후배가 선배를 만나 인생의 조언을 듣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상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 문제에 풍덩 빠져 있으면 남의 문제를 도와줄 수 없지 않습니까? 상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노력과 인내, 열정, 능력이 어울려져야 되겠죠. 당연히 현장 경험도 있어야 되지만 전문 지식도 필요한 게 상담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직도 우리 교수님을 만났을 때는 저도 왜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할 때마다 도움을 청하고, 그렇구나, 왜 인간적인 밑바탕에 인간애가 있으니까 도움을 청하러 가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15주 차지만 조금 알차게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우선 우리가 책에 있잖아요. 자, 천성문 요즘은 개정판으로 바뀌었어요. 사판이고요. 한번 요거 읽어볼게요.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인을 보면 두 개의 획이 서로 나란히 기대어 있어서 마치 사람들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기도 하고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면서 기쁨을 2배로, 슬픔은 반으로 만들어가는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방황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날 버렸어? 세상이 날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봉사를 하고 나의 말에 영향력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기능한 자라고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 자기 자신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못해, 이거 안 해봤어요, 이런 거보단 자기 자신한테 기회를 주는 것, 우선 자기가 성장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PPT에도 전문적인 우리는 뭐 1000시간 트레이닝, 뭐 전 13년 차이긴 하지만, 근데 내담자는 어때요? 심리적으로 다 각자의 문제는 있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가 왔을 때 서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방법이 있네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민감하고 남의 마음을 기대해 올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들어주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한테 어때요? 자신의 마음을 기대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옛날에는 뭐 어때요? 예수나 부처나 인간이 가진 슬픔과 고통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이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치유해주는 최고의 상담자였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현대에서는 트레이닝을 받고 이론도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기초 부분을 다져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기본 간호사라는 기본 마인드나 왜 우리가 뭐 나이팅게일도 있고 평화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왔는 분들이고 준비된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간 상담자 역할을 하면 진짜 인기 많은 간호사분들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책에 보면 시가 한 편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항상 읽고 가겠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들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땐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마종기의 우애의 강중에서입니다. 저희 상담소 이름이 청아예요. 요즘은 펜트하우스 때문에 청아재단, 뭐 청아예술고등학교 난리 났죠. 제가 2015년도에 이름을 지었지만 너무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청아. 맑을 청에 예쁘라. 언제든지 맑고 깨끗하게 예쁘게 있어라 라는 뭐 키워드인데요. 여러분들도 저랑 수업하면서 자기에 대신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걸 툭툭 털어버리고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이론으로 넘어가겠죠. 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과 동물을 돌아보는 일을 최우선 삼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나 종교를, 어떤 이는 멋진 건축물을 창조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를 매기고 순위를 정하고 있으면 우리 주변은 많은 사물과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가능하게 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때로는 타인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십니다. 우리가 보면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 함께를 알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우선은 자기의 방패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의 필요성은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이죠. 여긴 저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어요. 우울증도 겪고 질투심도 많고 열등감도 많고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자라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뭐 이렇게 실습할 수 있는 걸 드리겠지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 집안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주어졌다면 불평불만을 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그거를 디딤돌을 바꿀 거냐라는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도 그걸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들 또한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니까 사실 우리가 3주면 만나겠죠. 대면 수업으로. 그때 저의 또 에너지를 주면 여러분들도 나한테 에너지를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1학년 때 여러분을 잠깐 뵀지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이 소통이 될까? 하지만
뭐 저의 또 진정성이나 진실이 또 지나가면 아 박혜진 교수 저렇구나라고 또 피드백이 올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나누어 드리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상담을 받지 이유는 뭘까요? 네, 네 마음 알아?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이럴 수도 있고요. 증상의 원인이 심리적 갈등이라는 것은 좀 어렵죠. 왜 남 탓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문화적 영향이라서 내가 상담받거나 치유받으면 낙인 찍는 것처럼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심리적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뭐 술이나 담배나 뭐 여러 가지로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타인을 의식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도 어때요? 아 가면 내가 무슨 문제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타인을 의식하는 문화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는 뭐예요? 새로운 상담식 상담 문화의 필요입니다. 나중에 유튜브에 청아교육 상담소를 치시면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법도 올려놨고 뭐 여러 가지 올려놨는데 그래서 제가 예술치료를 적극 추천하는 이유는 상담을 받지 못하면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로 힐링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영화로 스스로 치유하거나 시를 좋아하면 시치료 뭐 미술이면 미술치료 스스로가 좋아하는 걸로 자기를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는 상담 전공자지만 예술치료로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코로나로 어때요?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상담은 만나서 눈을 보고 얘기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스크 끼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 표정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알려주는 게 최고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2학기가 됐지만 학교에도 못 오고 있고 뭐 실습은 학교로 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수업을 통해서 자기를 조금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보면 상담 목표는 어때요? 일반적인 목표는 정서적 불편감 해소, 감정이죠. 그리고 대처기술 발달, 어떤 됐을 때 뭐 삐지거나 미성숙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고 합리적 의사결정,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 변화, 그리고 인간관계 개선이에요. 그렇게 밉던 친구가 어때요? 친구 관계가 좋아하면 아 그렇구나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자기 그릇을 넓혀야 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떤 환자를 만날지 모르거든요. 진짜로. 그러려면 내가 다 받아줄 수 있다 라고 하려면 자기 그릇부터 크게 만드셔야 되겠죠. 근데 되게 어렵거든요. 종지만한 그릇을 뭐 막걸리 잔처럼 만들려면 얼마나 자기의 성찰과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 고통 또한 즐거움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왜? 더 큰 일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내담자의 잠재력 촉진이에요. 자원은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근데 그거를 불평불만하면 어때요? 사라지죠. 왜? 불만이 더 많고 비교가 더 많으니까요. 그거를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상담의 목표 설정은 내담자와 합의하에 정해야 하고 왜? 앞산을 가자고 목표를 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은 일날 기운도 없어요. 근데 상담자가 자 우리 앞산을 갑시다. 그 상담자 얘기인 거죠. 왜 내담자는 아직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일어난다, 밥을 먹는다, 앞산을 가려고 뭐 세수를 한다, 신발끈을 맺는다. 그리고 앞에 1코스만 간다가 합의해야 해요. 왜 상담자가 딱딱딱딱 해서 뭐 10회기 오케이 앞산 정상 그거는 안 돼요. 밑에도 보셨지만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적이어야 됩니다. 억지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상황이 어떤지 얼마만큼 갈지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담자와 너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아 오케이 지금 나한텐 신발끈만 묶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라면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각자의 다 인생이 다르고 살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내담자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했고 자원이 뭐고 걸림돌은 뭐고 이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쭈루룩 이제 우리 스캔하죠. 스캔하는 것처럼 그게 사례 개념화거든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상담 효과는 우우 불안 공황장애 공포증에서는 뭐 호전될 수 있고 심리 문제가 회복된 사람은 30%, 상담 효과는 더 심각한 문제를 겪은 사람일수록 호전 강도가 큽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왜 상담을 왜 할까요? 도움을 청하고자 상담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른 사람의 인간을 맺고 진실한 의사소통과 과정, 훈련을 통해서 현재 내담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가 앞으로 나아가 될 삶의 고난과 극복,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연습하게 되는 장이 상담입니다. 근데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적인 문제가 생긴 사람은 어때요? 뭐 그 사람이 내 문제를 알겠어? 뭐 이런 뭐 약간 편견, 선입견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죽을 것 같으면 상담자를 문을 똑똑 두드려서 나 진짜 힘들어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책에도 19페이지 보시면 상담에 필요한 예 뭐 이런 게 있죠. 뭐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근데 내 문제를 그 상대방이 얘기해주면 조금 호전할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차시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15일이니까 내일이 15일이거든요. 12주차 되겠네요. 이제 한 대면 수업 한 2주 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은 88페이지에서 91페이지 해서 비폭력 대화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몇 번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자, 비폭력 대화는 뭐예요? 공격하지 않고 이제 편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뭐 말할 때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인데 화가 나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습이 항상 중요해요. 그러려면 내가 언제 화가 나고 언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걸 대면 수업으로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A4에다가 자기 화난 얼굴을 한번 그려보라고 해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A4에다가 자기 화난 얼굴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기 화난 얼굴을 한 번도 안 그려본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화난 얼굴 그리고 옆에 나는 언제 화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 한 3가지 정도 적습니다. 화난 얼굴 옆에. 적으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옆에 다시 난 뭘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한 3가지 정도 적어보세요. 뭐 책 읽기, 영화 보기, 뭐 매운 거 먹기, 뭐 자기만의 그런 거 있죠? 네. 자, 해놓으셨으면 이제 자기 화난 얼굴을 그려보고 난 언제 화가 나는지 보시고
난 뭘 하면 기분이 풀리는지까지 해서 사실은 벽에다 붙여놓고 각자 이래 자기가 하는 방식 말고 저 친구 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다른 사람 거를 찾아서 우리가 스티커 붙이고 하는 활동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돼서 이런데 자, 89페이지 보시면 분노 표현하기예요. 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처벌하는 것은 분노의 껍데기만 표현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분노를 온전히 표현하고 싶다면 내 분노의 책임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 우선 멈추는 것. 숨쉬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자신의 비판적인 생각을 인식하고 우리 욕구. 우리 옛날에 왜 제가 할 때 욕구 카드 기억나세요? 네, 생존, 뭐 사랑과 소속의 욕구 이런 거, 욕구와 연결, 우리의 느낌과 충족되지 못한 우리의 욕구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강의실에서 친구들이 무리를 지어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며 놀렸을 때 우선 어때요? 친구들과 비난하거나 싸우려고 행동하지 않는다. 왜 조용히 나를 화나게 하는 생각을 찾아내고 그걸 확인한다. 우리 지금 비폭력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너희들이 나를 놀렸을 때 난 정말 기분이 상했다. 또 두려웠다. 너도 너희와 같이 나도 잘 지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감정이 생겼다. 너희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화가 나면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욱하고 있는데 자신의 조절 능력을 측정해보는 거 워크북 22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자신의 분노빛 조절 능력에서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빨리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화를 낼 때 여러분 이제 간호사분들이시기 때문에 더 어때요? 제가 항상 감정이 뭐라고요? 그물을 넓히라고 말씀드리죠. 그렇게. 그리고 워크북 26페이지 또 보시면 자, 분노 표현 확인인데 뭐 관찰, 느낌, 욕구, 필요, 부탁인데 연습이 계속 필요하겠죠. 비폭력 대화니까. 요건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고마움 표현하기, 감사하는 말 듣기. 자, 감사는 어때요? 서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어때요? 표현하지 않으면 선물을 주려다가 안 준 거랑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계속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 말이 그냥 필요한 것 같지만 우리 게임 했는 거 알죠? 그때 눈 마주치면서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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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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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봤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워크북 27페이지예요. 3교시는 사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27페이지. 그렇죠. 그래서 최근 경험한 자신의 행동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비폭력 대화 기법으로 표현해 보기 해서 이것도 한 2분만 해볼게요. 자, 해보셨죠? 그래서 항상 표현하는데 뭐예요? 비폭력 대화는 관찰하고 자기 욕구 연결하고 표현하기인 거죠. 자, 그리고 보면 자연스러운 비폭력 대화의 사용 일상어인데 보면 자, 어때요? 일관성이 중요하고 욕구 표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있죠. 아름다움은 나에게 생동감을 주고 나는 자율성에 가치를 두고 나는 소통을 원하고 나는 같은 꿈을 나누는 공동체를 동경하고 배우고 이렇게 욕구들이죠. 배우고 참여하고 안정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래서 자, 워크북 29페이지 욕구 쭉 일상적 있죠. 자,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싶으세요? 이건 뭘까요? 애정. 이렇게 있죠. 이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이것도 시간 들여야지 따로 하지 마시고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보자. 네, 같이 읽어봅시다. 자,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싶으세요? 이건 애정. 이 위에 이렇게 순서대로 있죠.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줬으면 해요. 이건 인정받는 거. 말이나 행동을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고 싶으세요? 진정성.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자율성. 얼마나 기쁜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세요? 축하.
함께 하길 원하세요? 우정. 당신이 이걸 알 수 있다는 걸 알고 싶으세요? 유능감. 매번 같은 방식으로 이 일을 진행될 거라는 믿음이 필요하세요? 일관성. 돕고 나누고 싶으세요? 기여. 뭔가 만들고 싶으세요? 협조. 당신이 뭔가 잘할 수 있다는 힘을 느껴보고 싶으세요? 창조성. 모두에게 같은 것을 바라나요? 평등. 있죠? 그래서 여기 쭉쭉쭉쭉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나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뭔가 새롭고 재밌는 것을 찾으세요 라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지금 진도가 이거는 사실 뭐 한 페이지 반밖에 없어가지고 시간상 다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하고. 그래도 뭐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또 중간에 102페이지로 가요. 102페이지 여기 보면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인데 이제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시하고 판단하며 상담자 중심의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요. 자, 보면 비효율적 의사소통 종류인데 우리가 지금 8번 도전, 저는 도전부터네요. 앞에 쭉 배우셨는 거 몰라. 한번 넘어가면서 볼게요. 자, 비효율적 의사소통 종류 이만큼 있죠. 10가지. 10가지가 아니네. 16가지 뒤로 더 있네요. 오늘 다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해봅시다. 자, 이거는 위에 일시적 안심, 충고, 판단, 비난, 거절, 무조건적 칭찬, 논쟁. 이제 전 도전이에요. 도전. 도전 어때요? 대상자의 비현실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증거를 요구하는 듯 하는데, 자, 병이 없다면 왜 퇴원을 안 하세요? 당신이 왕이라는 걸 증명해 보세요. 이게 도전하는 거죠. 어떠냐면 너 그런데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증명해 봐라. 이게 도전이에요. 도전. 자, 방어는 어때요? 어떻게 얘기하는데 방어하는 거죠. 견해를 거절하는 거. 그래서 전 여기서 5년이나 근무해 왔지만 우리 병원 의료진만큼 수준 높은 병원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방어. 우리 방어한다고 하죠. 자, 표현된 감정의 경시. 이건 어때요? 표현된 감정의 경시는 대상자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웃어넘기거나 느낌에 대한 이렇게 경시당한 경험은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느끼게 되죠. 자, 제 아이가 죽은 뒤 저 더 이상 살기 싫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슬퍼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죽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표현된 감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 표현에 대해서 경시당한 경험은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상투적 반응은 어때요? 성의 없이 얘기하는 거죠. 뭐 그렇지? 그렇게.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뭐 내일은 뭐 희망은 좋아요. 뭐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문자적 반응. 이건 어때요? 휴게실에 사람이 너무 떠들어서 쉴 수가 없어. 그럼 앞으로 휴게실에 가지 마세요. 이건 말했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숨겨진 의미가 있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동의. 동의는 대상자에게 특정에 대한 동의를 표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꼭 옳아요.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꼭 맞아요. 옳다고 생각해요. 자, 말머리 돌리기. 상담자의 불편감 때문에 대상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피하거나 전혀 다른 주제를 꺼내는 것. 그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말머리 돌리는 거는 이제 의견을 싹 다른 데 돌리는 거겠죠? 이렇게. 자, 시험은 대상자의 지각 정도를 알기 위한 상담자의 필요에 의해서 마치 시험하듯이 대상자를 대하고 느낄 수 있는 자존감이 져야 되는 거지. 시험 치는 것처럼 너 이거 알아? 뭔데? 뭐 내가 누군지 알아? 뭐죠? 뭐 이렇게 하면 상대는 어때요? 조금 무시하는 느낌도 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자, 그다음 탐지. 탐지는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하거나 대상자에게 꼬치꼬치 신문하듯 캐묻는 것으로 호기심 또는 알고 싶은 의욕을 질문하는 것이다. 무엇을 후회하셨어요? 죄라는 게 무슨 죄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의사소통, 지금 효율적 의사소통과 비효율적 의사소통이 있는데, 효율적 의사소통은 경청, 공감, 수용, 침묵, 정보 제공, 개방적 질문, 반영, 우리 이런 거 있죠. 명료화, 초점 맞추기, 직면, 현실감 제공, 바꾸어 말하기, 함께 써주기, 요약, 해석인데 지금 어래요? 비효율적 의사소통이에요. 그럼 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시적 안심, 충고, 판단, 비난, 거절, 무조건적인 칭찬, 논쟁, 도전, 방어, 표현된 감정의 경시, 상추적 반응, 문자적 반응, 동의, 말머리 돌리기, 시험, 탐지 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비효율적 의사소통에 뭐 다르게 탐지는 뭘까요?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 그렇게 아마 객관식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그래도 3차세도 나가긴 나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104페이지 보면 워크북 31페이지 보시면 나의 습관적 언어 표현하기 있어요. 보면 욕설, 비속어, 은어, 유행어, 신조어 이렇게 있죠. 요즘 사실은 저도 라떼, 있죠? 저도 못 알아듣는 말이 되게 많던데, 여러분은, 우린 어때요? 그래도 간호사가 될 분들이니까 좀 이쁘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 내가 SNS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단어는,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하니까, 할 수 있다, 즐겁게,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썼던 걸 이렇게 통합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댓글을 쓴 경험이 있다면, 조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사실은 얼굴 안 보인다고 막 댓글을 적긴 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잘못된 거를 상대방한테 이제 쏘지 않도록 여러분은 조금 더 크게 넓게 생각해서 구차한 거를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대면 얼굴 보면서 하면 더 재밌을 텐데 좀 비대면은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22, 29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114페이지 다음 시간에는 상담자 역할 그리고 117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부터 이것도 활동처럼 그런데 역할극이 우리 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네요. 131부터 134죠. 그리고 역할극이네요. 그리고 135에서 136도 역할극이에요. 큰일 났네요. 141페이지 불안한 대상자에 대해서 또 역할극이네요. 최대한 해볼 수 있도록 제가 하고 특강도 올리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없으니까 역할극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기와의 의사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제가 또 그것도 맞추어서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업만큼은 뭔가를 다른 거를 막 하지 말고 자기와의 그냥 관계, 사람들의 소통 관계 어떤 건지 알아보는 걸 정도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워크북은 다 할 수 없으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했는 게 18페이지 봅시다. 욕구는 했을 거고 분노, 자신의 분노 및 조절 능력 측정하기, 나의 분노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분노 수준 척도 하고 24, 25페이지도 있죠. 그리고 26페이지 분노 표현하기, 또 27페이지 고마움 표현하기, 그리고 29페이지 욕구를 일성어로 표현하기, 이렇게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3주차 나를 찾아서입니다. 예, 실컷 녹음 45분 했는데 다 날라갔네요. 다시 해야 되겠네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다시 하겠습니다. 자, 행복이란 삶의 목표이며 삶의 모든 몸짓은 행복을 향해 가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인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때요? 다 행복을 찾아가는 길 아닐까요?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찾아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나를 찾아서죠. 이 45분 동안 나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원래 활동 수업인데 없어서 제가 뒤에 또 뭐 MBTI도 넣고 하니까 저희 수업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왜 인성교육 활동 수업이라서 우선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성취했으면 하는 자신의 소원 한 가지랑 쭉 9가지 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적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A4에다가 한 5분 드릴게요.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 적어보셨나요? 나를 찾는데 우선 먼저 쭉 내가 성취했으면 한 소원 한 가지, 내가 가장 화날 때, 나의 별명, 지금 떠오르는 단어, 호감,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집 혼자 있을 때 나는,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인데
저도 이 수업을 하면서 한 번씩 다시 적어 봅니다. 그러면 어떤 걸 적어야 될지 뭐 어떤 게 달라졌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수업 시간 안에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원래 활동 수업인데 저 혼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전달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30일부터는 만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수업 목표는 자신의 정체감 발달과 과제를 이해하고 삶의 개념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자기 이해 기초로 해서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의 중요성, 자아 정체성, 그리고 5명, 6명 조로 편성합니다. 사실 우리 수업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 이제 학과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만날 때 뭐 사탕으로 색을 정하든 색으로 색깔을 정하든 조금 활동적인 분위기에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빙고판까지 있거든요.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해서 16개 빙고를 하는데, 원래는 한 조에서 16개를 같이 해요, 의논해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혼자 그래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 16가지를 한번 적어 봅니다. 지금도 한 5분 드릴 테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거 보셨어요? 이걸 빙고 게임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뭐 사랑, 믿음, 확신, 우정, 신념, 뭐 선택, 자유, 열정 뭐쭉 나오는데 어,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걸 하지만 전체 상담사라서 여러 가지 있는데 똑같은 상담사라면 거기에서 뭐가 눈에 띌까요?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1학년이니까 어쨌든 태도가 저는 중요한데 뭐 누구는 명예, 뭐 의리 뭐 있겠죠. 그래서 한 조로 해서 다 같이 빙고 게임처럼 해요. 근데 지금은 혼자 이렇게 해보시면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자아정체감 평가 질문제 응답하고 채점해 볼까요? 있는데 우리 제가 페이지에 보시면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따로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해서 이것도 5분 정도 드릴 테니 한번 자아정체감 평가지 채점해 보세요.
보시면 정체감 뒤에도 있죠. 여러 가지 책에 있으니까 책 보시고 한번 체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수 첫 번째로 해야 할 거 표치를 역산환하고 반대로 이해해서 점수를 합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삶을 구성하는 개념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삶을 구성하는 개념들의 나의 생각은 해서 이걸 조별로 하는데 이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해요. 나에게 우정은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이런 거. 나에게 뭐 슬픔은 소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슬플 때 술을 마신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때 어떤 친구가 나에게 행복은 뭐 소개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설레기 때문이다 했어요. 근데 또 어떤 친구는 나에게 사랑은 그때 뭐였더라? 할 막 되게 아프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어제 이별했기 때문이다 해서 똑같은 구분 단어지만은 여러분의 생각을 나타내는 건데 다 다르게 나왔어요. 저 또한 옛날에 했을 때도 좀 부정적으로 나왔으나 바꾸었죠.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할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 해서 다 하나씩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조언들과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 보세요. 해서 막 발표하고 이렇게 활동으로 합니다. 되게 신선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자, 느낀 점 발표하고 삶의 가치에 우선이 무엇인지 보고 개념의 틀 이해하고 삶의 목표 설정을 하고 가치관 게임도 있고 한데 그거는 다시 뭐 대면할 때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아 정체성은 어때요? 자신이 누구이며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등에 관한 개념이고 발달 단계에서 성취해야 하는 발달 과합을 서로 대립하는 양극의 개념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 위기를 통해서 성숙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뭐 신뢰감과 불신감 이렇게 있는데 뭐 저희는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가 없으니까 뭐 이런 거는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험 문제가 다른데 나올지 모르니까 뭐 보시면 좋겠고 지금은 성인 초기로 들어가죠. 친밀감 대 고립감, 덕목이 사랑이네요. 전 45이니까 생산성 대 침체감, 배려네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샤 거는 뭐 혼란, 유실, 유해, 성취인 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제가 안 그래도 나를 찾아서인데 이게 저희가 활동 수업인데 이게 내용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도 통계고 뭐 애니어그램, MBTI, 뭐 디스크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저 입장에서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나는 어떤 유형인가를 그냥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찾는데 도움이 조금 더 되셨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체크리스트를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건지 내가 되고 싶은 건지를 모르고 체크를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면 체크를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너와 난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뭐 색연필도 마찬가지 각자의 색을 찾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시티즌십은 나, 너, 우리 세계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예요. 9월 한동안은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넘어가고 자 보면 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도 까만 점 보여요? 까만 점. 근데 어떤 친구는 백지를 이렇게 넓은 여백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디를 보면서 사느냐는 거죠. 한번 봅시다. 자, 뭐 고등학교 때 MBTI나 뭐 대학교 했을 때 할 수 있겠으나 또 꼭 왜 우리가 100%씩 가진 않아요. 그래서 반반 나누면 외향형 E는 에너지가 밖으로 돼 있는 사람. 막 피곤하고 이러면 사람 만나면은 막 충전되는 스타일이에요. E는. I는 사람 만나면 너무 피곤해요. 혼자 있고 싶어요 하면 I예요. 그리고 S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고 N은 직관, 넓게 경험으로 얘기하고 T는 되게 논리적이고 잘 따지는 사람들 F는 관계 설정, 사람 중심인 사람들 그리고 JP가 생활 양식이 제일 중요해요. J는 일하고 놀고 P는 놀고 일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는 건데 자기는 어떤 유형인지 이렇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업무 또는 환경 공부는 어떠냐면 E는 창문 없으면 되게 답답해요. 창문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고 근데 I는 방콕 창문 없어도 혼자만의 공간이 있어도 잘 있습니다. 자, 낯선 곳 처음 가보는 모임의 장소에 갔을 때 어떨까요? E는 어떻게 하겠어요?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웃고 그렇고 I는 뭐 좀 다르겠죠. 좀 천천히 하거나 뭐 사람들 만날 때 조금 낯가림이 있을 수 있겠죠. 보면 이제 우리가 활동했는 건데 어때요? 이 앞에 것만 보세요. 이 먼저 인사를 하고 친근한 분위기 뭐 이렇게 나중에 술 한잔 해요라고 말해요. E는 에너지. 저도 E예요. 근데 I는 좀 어색할 수 있고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조용히 묻힙니다. I 유명은. 자, E는 나는 지치고 힘들면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 폭넓고 표현하고 사람들 하고 I는 지치고 힘들면 혼자 있고 싶다. 조용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을 선호하죠. 자, E는 어때요? 폭넓은 인생 추구, 외부 활동, 말로 표현하고 I는 깊이 인생, 내부 활동, 글로 표현해요. E는 적극적이고 시키지 않아도 이야기하고 에너지가 밖으로 돼 있죠. I는 어때요? 사색적이고 시키지 않아도 하고 에너지에 의해 비축합니다. 자, 사과하면 떠오르는 것은 볼까요? 자, S는 어때요? 땅 위에 있는 사람, N은 구름 상상하는 사람, S는 구체적이어야 해요.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자, S 어때요? 지금 현재 나무 보는 거 사실적 구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N은 미래 가능성, 숲을 보고 잠재력 이렇게 영감에 떠오르죠. 자, 보세요. N 어때요? 쭉 따라서 직진. 이거는 N은 경험, 자기가 아니까요. 그냥 가라, 막 가라 이래놨죠. 근데 S 어때요? 기숙사 약도예요. 보면 알겠죠? 스타일. 네, 구체적인 사람. 자, S는 오감에 대해서 실태 파악하고 현실에 있는 그대로 보고 정확하게 보고 직관은 육감 뚜둑뚜둑하고 미래 비약적 정보로 해요. 자, S는 나무를 보고 일관성, 사실 구체적, N은 숲을 보고 변화 다양성,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죠. 자, 주식을 잃은 친구에게 어떤 위로를 할까요? 이거는 T 같은 경우는 됐다, 딴 거 다시 투자해라 뭐 이런 건데 F는 어때요? 아이고 야 술 마시러 가자 이렇게 봅니다. 자, 미성년자인 내 딸 임신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T는 어때요? 딸과 이성적으로 때리고 뭐 상황 파악하고 상의하고 그 상황에서 가장 나은 방법을 하는 거죠. 근데 F는 그래 PPT 관계 지어줬던데 F는 관계 막 얘기 들어보고 자초지종 얘기해보고 관계를 봅니다. 자, T 한번 보세요. 눈 가리고 저울 들고 있죠. 근데 F는 관계 끌어안고 있죠. 잘 따지나 차마 남기는 편인가? 전 F예요. 사실 저희 남편은 T라서 되게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아 나랑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죠. 자, T 내가 꼭 가야 되나 더 잘하면 된다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옳고 그르다 회의적이고 정보와 사물에 관심이 많고 F는 이렇게까지 오는데 해야 되나 기분 풀자 감정적이고 관계 사람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사고는 어때요? 논리적 분석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사람. F는 감정적이고 주관적이고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자, T는 객관적이고 생각을 말하고 원리원칙이고 F는 공동추고 느낌을 말하고 어때요? 의미와 영향입니다. 자, 휴가 계획을 세워요. 이제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J는 쫙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해서 숫자 나오고 만년총무처럼 잘 챙겨요. 그럼 P는 어떨까요? P는이래요. 그냥 융통성 있게 가면 되지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좀 나타납니다. 그 성향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게 제일 생활 양식이 제일 중요해요. 생활 양식이. J는 일하고 놀고 P는 놀고 일하고 규칙적으로 하는 거는 J가 잘하지요. 자, 보면 J
스케줄로만 봐도 아시겠죠? P는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계획표를 따라 사는가 아니면 감으로 사는가. 그래서 좀 남자친구가 만약 J이고 여자가 P면 남자친구 참 계획하면 좀 편하겠죠. 근데 반대로 여자친구가 J이고 남자가 P면 여자친구가 다 챙겨야 됩니다. 그거는. 자, 이 다음에 이거, 저 다음에 저거. 그리고 계획 세우고 성취형, 구조적이고 규율적이고 정리정돈, 약속이 뒤틀리는 걸 싫어하죠. 착착착착. P는 어때요? 아, 재밌겠다. 잘 적응하고 개방적이고 느낌 뭐 이렇게 딱딱딱딱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리고 일을 할 때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P는. 자, J. 주어진 상황의 통제학을 규칙적이고 분명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P는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고 탄력적이고 환경의 변화에 따릅니다. J는 정리정돈 계획,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 분명한 방향 감각이 있고 P는 융통성 있고 목적 변화, 환경에 따른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간에 자기께 있는데요. 저는 ENFP예요. NF죠. NF. 여러분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안전, 자극, 지식, 의미 이런 거 있죠. 자, 보시죠. 우선 안전, 전통 어때요? SJ 있는 친구들. 전통, 충성, 책임감, 결과 완료, 분석적, 준비성, 성실하죠. 네. 구체적으로 지시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조금씩 익혀가도록 요구하는 거. 자, SP는 재미, 자극, 모험, 즉흥적이고 자발적이고 다른 사람도 구속받는 걸 되게 싫어하고 자신의 오감, 그리고 어때요? SP들은 실제 삶과 연관되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하죠.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있는 거. 자, NF 평화, 조화, 자아, 실현, 자신만의 개성, 인간을 관찰하고 근데 대인관계 조금 쉽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비평하는 거, 압력하는 거. 그리고 개인적인 피드백을 자주 할 때 효과적입니다. NF. 그래서 NF 하다 보면 어때요? 애정과 따뜻함이 전달되는 방법이죠. 자, NT 논리, 논쟁, 지성, 능력. 자, 지적 호기심, 그리고 냉정, 객관적, 독립적. 반복하는 싫어하고 어때요? 되게 자기가 했을 때 능력을 추구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16가지 유형으로 있는데 자기 유형 한번 보세요. ENFP예요. 저는 스파크형. 열정적으로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자, 이렇게 보면 16개가 있으면 저는 ENFP 중간에 따뜻함 F 옆에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는 진실하고 오른쪽에선 변화에 있는 사람이에요. 변화 움직이지만 활동하죠. 그리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EFP.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남편은 ESTJ예요. 그러면 어때요? 사업가형의 생산성 있죠. ES 현실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돈이 돼야 돼요. 무조건 움직이면 이렇게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성 유지, 뭐 진지, 진리 이렇게 있죠. 유형 한번 보세요. 자기 거 사진 찍어 놓으셔도 되고 오늘 우리 주제가 나를 찾아서니까 자기를 찾는데 조금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죠. 이렇게 자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키워드로 해놓으면 ENFP 생뚱맞다, 좌우충돌, 특이하다, 일단특이, 자유로운 영혼, 순수함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거 한번 보세요. 뭐 멋쟁이, 폼삼폼삼, 마담발.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요즘에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 할 때 장점 있죠. 그거의 장점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저는 만약 장군형이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은 힘과 영향력, 성취에 대해서 조금 해서 일당백 뭐 이렇게 저는 선구자 기질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 잘 쏘셨을 때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 여기도 한번 보세요. 제하시는 분이 INFP인데 조용하고 평화롭고 쾌적한 성체다. 몽상과 파랑새 정하지만 특이하뇨. 그러니까 저보고 매일 뭐라고 하죠. 산만하다고. 근데 제 유형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자, 됐죠? 자, 버스 타고 놀러 갔어요. 16명이서. 근데 보면
ISTJ는 자기가 이제 운전하겠다라고 버스에 올라타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면 베스트 드레서를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난폭하게 운전하겠죠. 그리고 저쪽에 보면 ESTJ는 어때요? ESTJ는 ISTJ가 운전하는 거 지켜보고서 잘하나 안 잘하나 보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리고 ESFJ는 어때요? ESFJ는 오지랖 아까 넓은 거죠. 사람들이 버스 타고 가는데 바람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되셨죠? 네. 버스 타고 연습 놀러 갔을 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건 기도문이에요. 자기한테 맞는 기도문 한번 보세요. 전 ENFP예요. 그래서 저는 좀 산만하죠. 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 거. 제가 하는 모든 게 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쭉 써있죠. 사업가형. 그래서 꼭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어때요? 조금 이해하는 거? 쟤는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 기도문. 또 이것도 기도문. 예. 세상에 속으면 보세요. 내일 아침 6시 41분 23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이렇게. 제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기도문이라서 자기한테 부족한 점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동물 모양이에요. 동물 모양. 물 한 잔만 먹고 올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때 9월 언제죠? 개강할 때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엄청 피곤하네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요즘 목소리도 그렇고 되게 피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전 ENFP 침팬지네요. 네, 모양. 자, 이거는 소주 이제 식당 소주집에 갔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걸로 쭉. 한 2분 드릴게요. 저 친구는 저랬나? 이랬나? 한번 보세요.
글씨가 많죠? 뒤에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이엔. 읽어보셨죠? 그 스타일만 알면 이 16가지 유형이긴 하지만 어떤 스타일이 어떤지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아, 저 사람 어떤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지로 돼 있죠. 이미지로. 전 스파크형인데 해 떠서 찌직 전기처럼 있네요. 이렇게 보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예요. 회사에서 INTJ, 저는 ENFP, 회사 얼굴 뭐 이런 거 쭉 있죠. 스타일. 근데 아까 ESFP 뭐예요? 광고주예요. 광고주. 아까 그 16명 차 타고 갔을 때 왜 바퀴 바람 빠졌는지 안 본 사람 광고주. 인사 담당 보고 있죠. 연구원 뭐 이렇게. 자, 이건 이미지예요. 이미지. 한번 보시면 네, 느낌이 오시겠죠. 그래서 자기를, 오늘 우리 주제가 나를 찾았잖아요. 아, 나는 어떤 유형이구나, 나는 어떻구나.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냥 개성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성이라서. 그리고 또 자기 스타일이 나 이거 아닌데, 나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기니까요. 한번 다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옳은 것도 있고 뭐 싫은 것도 있고 하지만 이래도 저래도 나니까요. 네. 자, 나를 치료할 강력한 치료자는 나 자신이다예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고 하는데 자기를 알아야 자기 자원을 찾을 수 있고 자기를 알아야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MBTI나 이런 거를 해서 나를 찾았을 때 아,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나를 치료할 강력체는 나 자신이면 나를 알아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를 위로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내가 좋아하는 냄새, 내가 좋아하는 영화 뭐 이런 거 쭉 해서 치료제는 나 자신, 내 스스로 위로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저는 힘들 때는 막창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나서는 진짜 막창에 맥주 한 잔 먹고 잡니다. 내가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를 치료할 강력한 치료제는 나 자신이라고 해서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우울증이나 힘들다고 병원 가도 뭐 해요? 약 주고 그냥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이 글로벌 수업 15주밖에 안 되지만 이거를 듣고 나서는 꼭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찾았으면 좋겠네요. 자, 동기 하고자 하는 의도. 자,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고 싶지 않은 핑계를 찾는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고 하고 싶지 않은 핑계를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한테 기회를 좀 주셔서 진짜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거 붙여놨어요. 방 안에. 이거 볼 때마다 진짜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냐 라고 찾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멘트입니다. 얼마나 강한 펀치를 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강한 펀치를 맞고도 일어서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회복 탄력성, 오뚜기 생각하시면 돼요. 센 거 한 번 날린 것보다 맞고도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또한 이 수업을 통해서
자기의 자원이 뭔지, 자기의 어떻게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그런 근성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찾아보면 좋겠지요.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뭐예요? 자기를 알아야 해요. 자기를 알아야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힘, 자기만의 그 영향력이 나옵니다. 그렇게 찾아보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조카예요. 귀엽죠? 미미 핸드백 들고 있네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면, 자, 우리가 다 활동 수업이라서 사실 이게 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만날 수 없고 30일부터 대면 수업이니까 그때는 봐야 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우선은 이렇게 혼자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뭐 10분, 15분 수업 시간 드릴 겁니다. 그럼 그때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처럼 내가 원하는 거 뭐 이런 거 9가지 적었고,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까 16개 빙고 게임이지만 그냥 적어보셨고요. 개인 정체감 해서 점수 내기 했고, 나의 개념들, 삶의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ENFP, NF예요. NF 뭐 어때요? 의미 추구형이라고 해서, 자, 의미만 있으면, 제가 살아갈 의미가 있으면 뭐 죽을 마음이 없겠죠. 이렇게 자기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이고 자 부산스럽다, 시끄럽다 해도 어때요? 내 기질 자체가 성향의 자체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위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를 알아야, 쟤 왜 이렇게 부산스러워? 그게 아니라, 쟤는 에너지가 밖으로 되어 있는 N갑다. 뭐 이렇게. 쟤는 왜 이렇게 조용해? 쟤는 에너지가 I로 있는가 보다. 그리고 똑같은 걸 설명해도 어때요? S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해서, 사과 빨간색으로 5cm짜리로 3개 그려주세요. 예시도 보여주면 S는 잘해요. 근데 N은 어때요? 뚝딱뚝딱 잘 그리죠. 그러니까 T하고 F가 있으면 T는 되게 논리적이고 해서, 제가 만약 50분 수업이다 하면 50분 하세요. 뭐 비가 와도 하세요. 이 분위기면 F는 교수님 비 오니까 좀 빨리 맞춰줘요. 뭐 이렇게 뭐 으쌰으쌰 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J하고 P가 제일 중요해요. 생활 양식이에요. J는 원리원칙, 정리정돈 뭐 이런 거, P는 융통성 있게 하기 때문에 그 성향을 참 잘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사귈 때나 였을 때도 이것만 배워도 저 사람 저렇구나, 왜 저래 뭐 이상해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3일날 4주차 나의 비전을 펼쳐라 해서 비전, 자기 목적 이렇게 찾는 건데, 여기까지 하고 30일은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 뭐 쭉쭉 있는데, 지금 여러분도 책을 다 보시면 활동지처럼 이래요. 활동점 이래서 제가 중간중간 특강을, 다음 시간에는 특강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만나서 30일부터 나의 비전을 펼쳐라는 실습을 직접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찍어 놓은 그 뭐 코로나19로 해서 스트레스 관리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즐겁게 그냥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수업은 중간 기말은 없어요. 중간 기말 없고 대부분 다 활동 수업이라서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이 수업이 힐링이 되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코로나라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설린대에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긴 간호학과에서 합니다. 상담을. 50명인데 지금 25명씩 나누어 가지고 많이 가죠. 학교는 많이 가는데 그래도 집단 상담처럼 잘 되고 있고, 근데 지금 우리 글로벌에는 30명 뭐 30몇 명인데 교실이 엄청 작대요. 지금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활동 수업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야외로 밖으로 나가야 되나? 뭐 지금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겨내야 되겠죠, 서로가. 그리고 저 또한 이거 백신 맞고 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일은 막창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저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특강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